안녕하십니까. 부기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6월 9일 일요일이죠. 일요 경마. 자, 일경주를 제외하고는 편성 자체가 만만한 편성이 좀 없어요. 그만큼 혼전도가 있어 보이고, 서울 같은 경마는 이번에 월초 경마를 지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 자체는 어느 정도 빡빡하게 채워질 겁니다. 점점 월말로 갈수록 편성은 빡빡해질 겁니다. 지난주와 좀 다르게 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해보겠죠. 서울 경마는 세영이는 이번 주에 또 안 나와요. 그 어나더 스마트원으로 4일 기승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영이더라도 4일 기승정지는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어나더 스마트원이 인기마잖아요. 인기마를 다리가 약하다는 핑계로 약하게 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사의 입장에서도 4일 기승정지 준 것은 맞다라고 저도 보여져요. 매경주 인기마지만 부드럽게 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걔도 열심히 지내왔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쉬는 부분은 충전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배팅원은 가족 입장에서는 어나더 스마트원은 인기마였잖아요. 인기마였는데 세영이를 믿고 배팅했을 때 약간 설설 탄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마방 입장도 있고요. 기수 입장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배팅하는 사람 입장을 가장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마사회가 그런 부분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타는 기수지만 공정한 잣대를 재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4일 기승정지는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번 주도 세영이는 볼 수가 없겠고요. 다음 주에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뭐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교를 할 거예요. 조교를 할 거지만은 어떤 부분은 세영이가 있으면 좋다. 어떤 부분은 세영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배당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능력 기수는 능력 기수잖아요. 거의 뭐 그런 2000승에 가까운 기수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박태정 기수를 제외하고는 박태정도 이제 세월 앞에는 못 이기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발주 능력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세영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능력 기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수가 아무래도 많은 영향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요경마도 금요경마도 마찬가지로 유연병이면 다실바 그리고 조성곤, 서승훈 이런 쟁쟁한 최시대까지 있죠. 쟁쟁한 기수들 안에서 선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불안한 인기만은 걷어내는 게 이번 주 금요경마, 일요경마는 이길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1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5등급 핸디캡이죠. 총 8마필의 단촐한 접전 구도입니다. 분단의 병 넘으라는 마필은 역시 현명이한테 1승을 안겨다 준 마필이에요. 직접 첫 데뷔전부터 1승을 차지했다. 첫 데뷔전부터 우승을 차지하는 마필들은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이번에 늘어난 1200거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가 않죠.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가볍게 훈련을 했는데도요. 탄력감도 좋았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3군의 빅푸시입니다. 3군 말을 앞설 정도의 탄력감이라면 저는 승군전에서도 또 통한다 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3번의 분단의 병 넘어입니다. 만명도 상당히 의미심장하기 쉬웠는데 11조 마방에 분단의 병 넘어는 이번에 우승마로 손색이 없는 마필 같습니다. 여기에 외곽이지만 BK 썬더죠. BK 썬더 직전 입상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8번의 BK 썬더가 이번에 치프타임하고도 병합적으로 잘 해놨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손색이 없는 마필 같고 창욱이의 이번에 마법처럼이에요. 조창욱 기수가 요즘에 다시 한번 회춘한 듯한 느낌이 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트랙라이더를 알고 있는데 많은 말을 좀 만지면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방 입장에서 기회를 좀 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번에 마법처럼
최근처럼만 타준다면 창호기도 많은 마필들을 기승할 것 같아요. 저하고는 좀 약간 사대가 맞는 기수죠. 다른 여타 전문위원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부진마면 부진마, 약간의 조교 우스마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훈련 때보다 실전에 좀 약점을 보여주는 기수라고 보죠. 인기말을 타면 약간의 좀 긴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잘 만들어요. 마방은 말들을 좀 조교는 잘하는 기수입니다. 이번에 마법처럼까지 이 3두만 이번 경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8번, 3두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혼합 4등급 별점 12마필의 접전 구도. 자,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부산 첫 번째 승부 경주 겸 명품 승부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뚜렷한 축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3번의 랩터코어가 승군전에 총 3전을 치는 동안 복승률 100%의 마필이죠. 그래서 인기마저 돼도 될 것 같은데 여타 마필들이 만만한 마필들이 없어요. 이번에 파이널 룰즈도 이번에 조깃발 좋았고 치프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약간 꿈틀거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장산바비는 직전 인기만 보고 무너졌던 마필. 여기에 쭈까지도요. 이번에 준비 잘 해놨습니다. 그런 여타의 마필들이 팔짱 끼고 그냥 순수하게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조교로 발견한 조교 우스마를 넣고 때리는 승부경주죠. 묵직한 한방막권 대끼리도 은근히 높게 형성될 겁니다. 이번에 이경주는요 약간의 불안한 인기마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조교 우스마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거예요. 자, 랩터코어가 부러지는 날에는 무조건 적중만 되면 환수는 나올 겁니다. 4방까지도 충분히 환수가 나올 건데 자, 정확하게 3방 안에서 환수 이끌어내고 배당으로 승부를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승부경주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중배당까지도 시원하게 승부를 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이번 이경주 명품 승부경주 많은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경돌이 1300m 5등급 핸디캡 11마필의 접전 구도. 역시 4번의 에버 챔피언이죠. 직전 6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인권이가 저번에 낙마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또 제 승부경주 때 낙마를 했는데 약간의 좀 제 축이었어요. 그때가 인권이 타는 게 제 축이었는데 낙마를 했는데 미워야 되는데 약간의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쇄골이 넘어지면서 쇄골이 좀 부러졌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수는요 앞쪽에 말이 하다 보면 이 쇄골이 가장 먼저 부러진답니다. 한 3개월간은 못 나올 것 같은데 새신랑이잖아요. 많이 걱정이 많을 겁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 기수들은 부상과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안전이 말이다 보니까 차가 아니잖아요. 말이는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넉비공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이가 약간 최근 들어서 약간 슬럼프가 느껴질 정도로 좀 성적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타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인권이가 타던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곤이가 이번에 기승을 했고요. 스위트 메모리하고 병합축을 잘 해놨습니다. 인권이가 준비해 놓은 거 성곤이가 밥상 숟가락만 얻는 느낌이 듭니다. 4번에 에버 챔피언은 이번에 우승 후보로 전혀 손색이 없죠. 다부지게만 몰아주면 이 정도 편성의 사람은 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여기에 복병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이번에 동방워리어입니다. 그리고 중간 게이트 직전 입상 우연이 아니다. 노멀 클래식이죠. 김태경 기수가 최근 들어서 열심히 타죠. 횡출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부산에서도 약간의 좀 나이가 있는 기수인데
5번에 노멀 클래식은 초반에 앞선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는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고 갈 수 없다. 1경주, 2경주 봤을 때 선행마가 그대로 꽂히는 구도라면 노멀 클래식은 빼고 갈 수 없는 마필 같죠. 4번에 에버 챔피언이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로 보여주고요. 여기에 배당으로 2번에 동방워리어, 그리고 인기마지막 5번에 노멀 클래식, 그리고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했다 1번에 크리스탈 로즈, 요 3마리만 4두만 이번 경주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거리 1300m 4등급 핸디캡 10마필의 접전 구도. 자, 아무래도 이번에 스마트 모드예요. 서승원 기수 안장이고요. 직전 우승 이후에 승군전 맞는 마필입니다. 승훈이가 약간 말을 좀 자신감 있게 탑니다. 그런 부분이 조교사들한테는 먹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최강 분리하고 병합주기 잘 해놨고요. 그런 자신감이 최근에 좀 약간의 좀 실력하고 성적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서수원 기수한장 이번에 스마트 모드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안쪽에 1번에 에이스붐, 그리고 이번 경주를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애가 6번입니다. 6번의 새로운 바람은 거의 점 하나가 없을 것 같은데 30조 울줄리 마방 특징 자체가 말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보내질 않아요. 물론 성적이 다 좋은 성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30조 울줄리 마방, 울줄리 조교사, 외국인 조교사 자체가 준비가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에서 내보내지 터무니없이 내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6번에 새로운 바람은 이번에 유니언 큐하고 병합주기 잘 해놨죠. 유니언 큐는 지난주 1호 경마 때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하고 병합주기 잘 해놨던 유니언 큐는 이번에 배당으로 손색이 없다. W 마필로 이번에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9번에 그레이티 윈 11주 만에 출전이지만 14주죠. 14주 만에 출전이지만 이번에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A시장까지 확인이 필요할 마필 같습니다. 9번에 그레이티 윈, 요 4마리까지 이번에 4경주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거리 1600m 2등급 핸디캡 제실장이 준비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프로칸설 직전에 거의 안 들어오면 안 될 것처럼 팔렸어요. 그런데 1800거리 첫 도전에 무너졌던 마필이잖아요. 9번의 프로칸설이 이번에도 강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겠죠. 코너 4개짜리도 아니고 1600거리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안쪽의 마필들 보면서 따라가면 충분히 승산은 있을 거라. 프로칸설을 저는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주정 맞고는 손색이 없습니다. 9번에 프로칸설이 축이 아니다. 이번에 준비 잘 된 조교 우스마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본업 넣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임팩트 있게 적중을 해드릴 테니까 약간의 혼전도가 있어 보이죠. 이번에 로카디 세븐도 조교빨 좋았고요. 승군전 맞는 아이스레그, 그리고 매번 타이밍이 아쉬운 8번의 로얄 아트가 귀수 교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능력 기수 안장으로 교체를 하랬기 때문에 많은 인기몰이를 할 것 같고요. 다실바는 다실바기 때문에 4번의 에스트 퍼펙트도 인기몰이를 한다면 뚜렷한 축이 없다. 4파전 5파전 구도라면 배당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게 형성될 겁니다. 적중만 되면 환수가 나오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믿는지 마방이고요. 믿는지 기승기수 안장이라면 저는 3박자가 확실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하이라이트 메인 꼭 메이드 이끌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5경주만큼은 믿고 따라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5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경주 많은 성원 바랍니다. 자, 마지막 6경주입니다. 경거리 1400m 3등급 별점 11마필의 접전. 4번의 하이냐입니다. 한때는 19조 마방에서 몸을 담았던 마필이죠. 하이냐, 요시다, 순수께 마주. 일본 마주죠. 일본 마주의 영향력은 상당히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마방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로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4번에 하이냐는 6번 뛰는 동안 3번 우승에 입상한 번에 3차 간번입니다. 그만큼 8주 토마스 마방에서 잘 하고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속구 볼륨을 가볍게 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주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 하늘놀이, 알파캥이즈 이런 마필들과 병합주기를 잘 해놨다면 저는 하이냐는 최근에 약간의 2등급, 1등급까지는 직행격차를 탈 수 있는 마필 같아요. 4번에 하이냐, 얘는 세게 보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번에 영성에 있습니다. 다시금 부산 경마 주로가 안쪽보다는 외측으로 날아오는 마필들이 많아요. 특히 1400거리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선행마가 안쪽으로 그대로 꽂히지만 않으면 외측에서 선입전개하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주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영성 에이스는 이번에 백년시대하고 병합주기 잘 해놨고, 그 다음에 앞선에 보내놓고 딱 3번째, 4번째 따라갈 전개를 펼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영성 에이스가 전개는 가장 좋습니다. 10번의 영성 에이스. 이번에 백년시대하고 병합주기도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조규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개만 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개도 최적 전개가 그려지는 거라면 저는 영성 에이스가 축으로 놓기에는 가장 좋은 마필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4번의 하이냐, 여기에 안쪽에 있는 타고난 질주가 W 마필입니다. 안쪽에서 언제 어디서 날라올 줄 모르는 마필이에요. 이런 애들은 삼복으로, 소액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같고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젠틀맨, 휴양마지만 진구가 라스트 한 발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앞선이 약간 주춤하면 그림처럼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W 마필로 2번, 5번은 W로 추천드리겠고요. 여기에 인기마 4번, 10번, 4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요경마 총 6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일요경마는 무엇보다도 그 다음날이 없어요.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많은 준비를 한 만큼 꼭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노력만 하면 뭡니까? 성적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일은 결과나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꼭 안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일요경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여기까지 부귀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